메인 타이틀이겠죠. 윤석열이 오전 일찍 10시라고 하는 그 추미애 장관의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10시까지 해. 어제 오후에 뭔가 이렇게 막 특별수사본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서울고검장 나오고 뭐 중앙지검은 그대로 유지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단칼에 잘랐어요. 단칼에 자른 다음에 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 데드라인이 오전 10시까지였기 때문에 이거 선택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만둘 것이냐 또 수용할 것이냐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칼에 딱 자르고 나니까 뭐가 되게 겁났던 모양이죠. 일찌감치 오전 일찍 네. 사람들 출근도 안 하는 시간이었을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수용할게요. 아 이거 굉장한 사이다였어요 일단은. 근데 그 선택지가 두 개만 제시하셨는데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 절충. 짬뽕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추미애 장관 예초에 잘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용하느냐 거부하고서 옷을 벗느냐 아니면 절충하느냐 했었는데 절충을 하려고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절충안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선택지를 세 개로 생각하지만 나는 두 개다. 그치. 하나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서 옷을 벗든지. 그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로 지금 가는 기조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받아들이면 쿨하게 해야지 좀 찌질하게 또 뭔가 말을 계속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절충하는 법무부랑 했던 거다 아니면은 또 이제 나는 이제 수사권 박탈돼서 식물이에요 무슨 그 뒷말을 남기는 게 영 개운치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면 이 사람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뭐 믿고 할 수 있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최악의 어떤 리더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검찰 역사에 굉장히 찌질한 검찰총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이거 우쩍 하는 소리니까 악플은 좀 사양해 주시고요. 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이상한 짓거리 막 하게 만들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빅픽처.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적재적소에 윤석열이 좀 헛발질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조국 수사 같은 경우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명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유시민 수사 이런 부분들도 그 순간에 희한하게 딱 선거 앞두고 그 순간에 그런 걸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진짜로 야 이거는 진짜 엑스맨도 이런 엑스맨이 없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진짜 저 아침에 이제 그 8시 한 40분쯤에 이제 저도 밤 제목만 봤어요. 일단 내용을 못 봤, 제목만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수용하겠다라고 그냥 했나? 아니면 그냥 말만 그런 거 아닌가라는 했는데, 그다가 한 5분 있다 뉴스 그걸 클릭을 해보니까 진짜 수용했다라고 한 거 보고서는 와 정말 그 찌질함의 그 상한가를 극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거는 선택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장관 자체는 윤석열이 절충할까 봐서라도 일단 잘랐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뭐 이런 건 없다. 봐주는 건 없다. 근데 중간에 예를 들면 윤석열의 이제 패착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검사장들 모여서 회의하는 것 자체도 일단 패착이에요. 결정은 자기가 할 문제지 검사장들 이름을 빌어가지고 마치 자기 의견을 총장한테 막 떼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떼쓰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 보여주는 것도 패착이고, 중간에 그걸 안 받아들일 거 알면서도 자기 간에는 검사장들한테 위신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들한테 전체에 내가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아예 뭉개지진 않았고 나도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라고 어제 오후에 던졌던 건데, 그거를 휴가 중이신 추 장관께서 단칼에 자름으로써 이게 이제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상황이죠. 그러면 밤에 윤석열은 장고를 했을 겁니다. 이거를 이 상황에서 내가 사퇴를 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인데, 우리가 수일 동안 예상해왔듯이 윤석열은 사퇴할 생각이었다면 이 타이밍이 아니죠. 원래 사퇴할 생각이었다면 훨씬 전 타이밍이죠.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을 때 사퇴를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선택지는 딱 하나, 총장의 지시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명 받들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얻는 거 없이 윤석열은 굳이 얻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윤석열은 추미애나 문재인 정권한테 탄압받고 있다는 정도의 느낌이 없다면 저는 나머지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남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유에선가 사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사태는 외통수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관두냐 아니면 따르냐 뭐 있었다고 하는데 관두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꽃놀이패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은 흘러온 상황으로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버티려고 한다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윤석열 총장한테 한께는 본인이 어떠한 망신이든 어떠한 사태에서든 자리를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선 앞으로 사태를 봐야 될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나 진행되는 상황을 관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런 정도는 단정을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국가 권력기관의 통제에 관련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아주 큰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유심히 잘 관찰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면은 네네 관전하면서 아주 즐거웠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의의는 뭐냐면 이게 문민 통제 범위와 그 문민 통제 그 문구화되어 있는 것의 해석에 관련돼서 명확한 규정이 이번에 그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8조에 의거한 그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지휘하는 행위, 이것을 15년 만에 발동했다는 얘기는 거의 사문화된 형태란 얘기거든요.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민, 그 국민들의 그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장관이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통제하고 그 정치적인 대가는 국민들로부터 나중에 평가받으면 된다. 이게 문민통제의 원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관이 검찰 지휘에 대해서 공식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게 뉴스에 정말 날 만큼 아주 큰 일. 그러니까 15년 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거의 뭐 세상이 여러 번 바뀌어야지 있는 일인데 이게 뭐 공식화됐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윤석열 입장에서 그럼 이게 과연 손해인가? 윤석열 입장에서 나름 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팀으로써. 그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반대쪽에서는 입장에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대내외적으로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이 총장직을 유지하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도 없죠.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거죠. 원래 인사권이 있는 자리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인사권도 완전히 거의 박탈당한 상태에서 쉽게 표현해서 검찰 출신도 아닌 법무부 장관,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면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했던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에 완벽하게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뭐 검찰청법 12조, 검찰청법 7조 2항 이런 걸 들먹이면서 수사의 독립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윤석열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최측근의 문제에 걸리면서 여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그 대부분 같으면 판례처럼 돼버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시대적 흐름은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고 수사권도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사실상 이 뭐랄까 검찰이 통제하던 법무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사실 예견되었던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박상기 장관은 사실상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칼 딱 꽂고 조국은 안 됩니다. 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좀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아까 그 정치적으로 윤석열이 크냐 마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그런 얘기가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은 박근혜를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한테는 아직도 굉장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윤석열이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그냥 한때 회자가 되던 지지율 3%, 그러니까 3위의 대선 후보였던 적이 있었다 정도로 저는 보는데 대선 후보로 클 생각이었다면 지금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역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하려다가 깨갱 하고 사퇴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사건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간단히 말해 결론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거기다가 손대지 말고 거기다가 전혀 관여하지 말고 수사 잘하게 내버려 돌아가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해당 수사팀이 한 말들이 최근에 있잖아요. 핵심 증거들, 사건의 열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은 한동훈의 구속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동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한동훈이 지금은 키가 되는 거죠. 수사 그냥 합니까? 법무부가 이게 장관의 수사 지휘를 할 정도의 상황인데 검찰총장이 방해를 했는데 법무부가 수사 지휘할 정도 상황이면 엄중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자체가 구속될 만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나섰다고 보면 이제 한동훈의 구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옮겨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될 거냐가 관건일 텐데 뭐 일반 사람들은 한동훈 선에서 자르지 않겠어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은 이제 한동훈으로 자르기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에 총장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 이 모든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과연 윤석열이 그 끝일까? 그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상인 거고 그 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꼬리 위가 이어져 있다면은 그래서 지금이 어쨌든 큰 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사불란하게 저쪽에서 일어나던 언론, 검찰, 각종 수많은 기득권들의 그 연대에 어떤 그 끄트머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실타래를 그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어떤 진정한 적폐나 어떤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어떤 희망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로. 그게 어떤 일반 시민적인 관점에서의 좀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한동훈 뭐 휴대폰 포렌식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이 시작점을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동재가 그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시작되면서 이게 한동훈과 연관이 있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동훈 이동재를 고소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못했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랜 지났는데 이동재는 자기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노트북 등을 초기화해버리고 한동훈은 자기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나 법무부에서 본 상황은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거라고 보면 여기서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어쩌면 이게 이제 한동훈 구속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빨리 다가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이제 열리려고 뭐 열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처음에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관계를 끊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고 이동재 스스로가 증거 인멸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 백승호 기자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자료가 이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화수분을 통해가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윤석열이 뜨거워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긋나고 한 지금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동재를 바로 구속 영장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검사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휴대폰 비밀번호라도 어쨌든 불게 된다라면 혹은 그 포렌식이 된다라면 바로 어쨌든 뭐 일신상에
좀 그런 구속 같은 것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권 지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의 상황, 윤석열로 빙의해 보면 저는 윤석열의 관심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동훈의 그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담당 검사의 수사의 칼날이 과연 어디까지 뻗칠지.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여기에 포함돼 있고 연루돼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수사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수사팀이 독자적인 특임 검사에 그 준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서 본인한테까지 올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옷을 언젠간 벗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고 추미애 장관과는 공조할 수 없다라는, 공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 내가 지금의 집권 여당 아니면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치명상을 가하면서 옷을 벗을까를 지금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늘 매일매일 그 포켓 안에 사표를 들고 다니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왜 그럼 여기서 머뭇거릴까? 지금 이렇게 남자답게 옷을 벗는 행위를 하지 않고. 남자가 아니니까. 이 결국은 짜장이었나요? 사람이 아닌 짜장이었나? 그 결국은 추후가 보장이 지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나갔을 때 자신을 대권 후보 반열로 옹립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공직 이외에 해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루트를 걸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건 전 총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장 롤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회창 전 대법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그 반기문 정도 될 텐데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은 이회창의 길을 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회창은 곧바로 법복을 벗었을 때 국민들의 열강을 얻었던 게 아니고 감사원 그다음에 국무총리 하면서 권력자와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그 대권 반열에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나름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들이 좀 너무 가볍게 윤석열 대권 운운하는 건 진짜 가십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 보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권 나간 쪽으로 우리가 궁리를 하게 되면요, 사건의 얼개가 완전히,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한 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이 자기 측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쫄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을 연맥이고 있는 게 윤석열인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들 간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안 보여요? 윤석열 때문에 공처 생겼어. 솔직히 말하면 조국 수사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죠. 그러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도 막 조정돼 버렸죠. 지금에 와서는 검찰총장이 뭐 검찰청법 막 내세우면서 개입하면 되네 안 되네, 사실 그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청 위에 있는 이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의미는 그게 헌법 정신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오죽하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였던 상황에 찌질하게 나는 검찰의 수장이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노력은 해봤지만 결국에는 명령 지켜라, 그 한마디에 깨갱하고 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 내부의 뭐랄까요, 그 뭐 대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내분을 우리가 보고 즐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어떻게 보면 얼굴에 뭐 먹칠을 한 게 윤석열 혼자 다 하고 있었다. 최근 1년간의 흐름을 본다라면. 그리고 이번에도 지검장 회의 뭐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권은 지검장들은 거의 뭐 반대 성토하는 부진이었고 일반 지방 검사들이 좀 윤석열 편을 좀 들어줬다라고 뭐 할 정도로 뭐 상당히 지금은 거의 뭐 입지가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아까도 말씀 뭐 가십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정말 이게 장모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연관된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옷을 못 벗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뭐 앞으로 한 몇 달 뒤면 실체적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참 진짜 어떻게 보면 팝콘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윤석열을 1년 전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그 만든 수문주역이다. 수문주역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 아주 그 과언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작년에 윤석열 취임 즈음에는 검찰은 하나로 모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작은 불만은 왜 특수통만 승진하느냐, 특수통만 그 검찰 그 권력 핵심부에 가느냐라는 불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검찰 내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우리 검찰의 이익을 그나마 최소한도는 지켜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구도가 깨진 게 저는 그 실은 윤석열에게 인사권이 없음이 밝혀진 올해 2월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결국은 인사의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느 지위까지 갈지 그리고 내가 맡고 싶은 부서에 갈 수 있는지를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 안에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 인사도 그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검총장으로 가면서 서울지검에 있던 본인의 그 수하들을 다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대검으로 그 수평 이동시키는 그러면 승진시켰던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이제는 깨달았거든요. 아 인사권이 윤석열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에 있고 이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고 민주당에 있는 것이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그 내부에 있는 평검사를 중심으로 한 중간 간부급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 얽혀 있는 내부 비리, 한동훈과 연루된 비리 그리고 가족에 관련된 비리 때문에 명분과 지금 실질적인 지휘권을 상실한 총장이 되었다. 참 알고 보면은 그렇다니까요. 역사는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 이런 관점에서 조국 장관 수사가 그 시발점이었던 거죠. 취임하자마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조국은 법무장관 하면 안 돼가 사실은 지금까지 뭐 그것 때문에 정권이 탄압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꼬여버린 스텝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나마 조국 장관 수사의 결말이랄까 이런 게 잘 맺어지면 그나마 명분이라 있었을 텐데 지금 하는 짓들 보면은 윤석열은 정말 외통수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